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호주에서 레드백은 무조건 선택, 현재 고인플레로 대안이 없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썸네일에 공간이 작아서 제목을 충분히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은 바로 전차의 한계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 장갑차는 혁신적인 장갑차입니다. 기존의 장갑차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전차는 앞으로 폐기돼야 할 무기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혁신되지 않은 전차는 미래 전쟁에서는 쓸모가 전혀 없게 된 겁니다. 보병들이 휴대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 공격기에 의해서 전차는 거의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장갑차들도 마찬가지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 바로 레드백 장갑차나 링스 장갑차가 혁신적인 그런 장갑차입니다. 일단 장갑차라고 하지만 덩치로 봤을 때는 거의 전차와 맞먹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차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육군에서 로그로 요구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레드백이나 링스 장갑차에는 무인 공격기까지 탑재가 됩니다. 이미 링스 장갑차는 무인 공격기를 장착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차에 장착되는 무인 공격기는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전차 상부를 공격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지 않은 대신 많은 숫자를 장착하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비록 장갑차지만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일단 10km에서 30km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전차들이 레드백 장갑차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장갑 수준도 엄청나고 거기다 보병까지 8명씩이나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미래 전쟁에서는 필수 장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장갑차 하니까 레드백이나 기존의 장갑차하고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덩치에서부터 확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다가 현재까지는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전차도 함부로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전차를 상대하는 작전을 하게 되면 탑승한 보병들에게 대전차 미사일을 휴대하게 해서 작전을 병행하게 하면 전차 부대도 당해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장의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달러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높게 발생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재정 상태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450대 물량을 300대로 확 줄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가격이 첫 번째 결정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호주 정부 입장에서 도입 수량을 줄이는 마당에 비싼 장갑차를 선택할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번 9월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라인메탈사가 로비를 해서 연기를 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드백이 거의 결정 단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호주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으면 레드백은 또 하나의 K9이 돼가지고 하나의 복덩어리가 될 걸로 전부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하나에서 소형 무인 공격기를 장착을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면 전차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도 차기 장갑차 사업에서 레드백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평가를 할 겁니다. 바로 혁신적인 장갑차와 혁신되지 않은 전차의 비교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결과로 확연하게 다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호주에서 레드백 장갑차 선정 발표를 하게 되면 곧 이어지는 미국의 장갑차 도입 결정으로 하나는 일단 기갑 차량의 수출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의 회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도 또 하나의 K9 같은 훌륭한 수출 무기 품목이 늘어나게 돼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년 3월 달에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